당신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재능을 겸손하게 숨기고 소인은 자신의 재능을 거만하게 과시합니다. 군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능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인은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인생 태도가 아니라 주위 환경을 무시하고 혼자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부터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압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합니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의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단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전이나 성장을 돕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말은 우리에게 격려와 지지를 주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우리에게 거짓과 감정적인 조작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군자와 소인, 지혜로운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군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겸허한 태도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오만하지 않고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않고 존엄성과 존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입니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흉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뻐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에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패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뀌며 언제든지 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니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만약 나의 사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내 삶의 특정 부분을 사생활로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존경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않고 존엄성과 존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가 서로를 상처 주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속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을 기억하세요. 이 조언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생활에 대해 털어놓기 전에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내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을 논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지하거나 축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나 질투 혹은 근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와 분노의 강렬한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특별 대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탐색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하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는 공유된 가치,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진정한 보살핌과 지원과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심이나 두려움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삶은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쯤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으세요?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을 때 옆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세를 만드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삶의 풍요와 축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곤경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평화와 조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모두 듣고 마음에 새긴 분들은 분명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는 영상의 내용을 곱씹으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군자와 소인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재능을 겸손하게 숨기고 소인은 자신의 재능을 거만하게 과시합니다. 군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능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인은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인생 태도가 아니라 주위 환경을 무시하고 혼자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부터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압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합니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의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단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전이나 성장을 돕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말은 우리에게 격려와 지지를 주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우리에게 거짓과 감정적인 조작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군자와 소인, 지혜로운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군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겸허한 태도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오만하지 않고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않고 존엄성과 존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입니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흉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에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패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뀌며 언제든지 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니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만약 나의 사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내 삶의 특정 부분을 사생활로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존경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실과 정직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않고 존엄성과 존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가 서로를 상처 주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속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을 기억하세요. 이 조언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생활에 대해 털어놓기 전에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내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을 논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지하거나 축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나 질투 혹은 근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와 분노의 강렬한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특별 대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탐색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하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는 공유된 가치,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진정한 보살핌과 지원과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심이나 두려움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삶은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쯤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으세요?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을 때 옆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세를 만드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삶의 풍요와 축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곤경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평화와 조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모두 듣고 마음에 새긴 분들은 분명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